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의 은하수아빠 조원장. 수원점의 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 원장님을 모시고 선천성 모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조 원장님께 먼저 선천성 모반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특별한 주제일 수 있는데 덜 빠진 선천성 모반에 대한 내용이라서 오늘 이제 상담을 했던 분의 내용을 복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녹화를 해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덜 빠진 선천성 모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선천성 모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나 몸에 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보통은 점을 검은 점만 생각을 하지만 뭐 피지선 모반, 그 다음에 화염상 모반, 그래서 빨간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살색 점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검은색 모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선천성 멜라닌 세포성 모반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선천성 멜라닌 세포성 모반은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이렇게 있는데 검은색 멜라닌 세포가 본인이 있지 않아야 될 피하지방층까지 아주 깊게 위치하게 된 그런 점이고 특징적으로 깊고 털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사이즈가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거대 세포성 모반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20cm 이상인 경우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고 1.5cm에서 20cm 사이는 이제 중형이라고 하는데 개인병원급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10cm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은 1.5cm 미만. 그게 이제 제일 많죠. 오늘은 선천성 모반 중에서 선천성 멜라닌 세포성 모반 그 중에서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눠 봤을 때 중형의 아랫 단계에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두의 선천성 모반 중에서도 덜 빠진 선천성 모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여기서 덜 빠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요즘에는 선천성 모반 치료를 어릴 때부터 조기에 치료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서 어린 친구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일은 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치료를 하다가 다 안 빠지고 재발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치료 중간에 스톱이 되거나 아니면 치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시 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덜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환자들이 오고 하던 중간에 멈춘 상태에서 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 분들이 보통 올 때 덜 빠졌다고 해서 그렇게 오시게 됩니다. 오늘 오셨던 분들이 이제 덜 빠졌다고 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점을 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 레이저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표층부터 이렇게 태워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선천성 모반은 이제 크기도 크고 두터우면서 뿌리도 깊은 이런 점이기 때문에 좀 덜 빠진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라벨라에서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이제 시술부터 수술까지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레이저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고 두 가지를 병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네네. 라벨라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다 가지고 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각각 치료 옵션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각각 치료별 일단 레이저 치료는 수술이 아니니까 좀 네. 마음의 부담은 덜하지만 자주 와야 되는 여러 번 반복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수술은 네온 횟수는 적지만 흉터가 좀 길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두 가지도 하지만 두 가지를 합쳐서 레이저로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네. 수술로 좀 줄이고 레이저를 하거나 이런 방식도 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하는 방식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황별로 네네. 덜 빠진 선천성 모반에 대한 접근이 좀 달라야 된다. 그 상황이라는 거는 개별 맞춤형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네네. 오늘 오신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20대 한 중반 여성분으로 어깨 이 뒤쪽으로 선천성 멜라닌 세포성 모반을 치료를 하다가 된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에 변형이 있었는데 사이즈는 이제 중형이고 중간에 이제 털도 있고 치료를 좀 세게 했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렇게 탈색이 돼서 네네. 하얀 마진을 갖고 있으면서 안에는 갈색의 모반이 있고 털이 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분을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를 들여다보면 맞춤형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분은 수술을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네네. 저는 이분 여자니까 몸에 절개를 하면 원래 모반의 직경보다 1.5에서 2배 정도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수술 흉터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단계별로 나눠서 중간을 먼저 없애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서 이제 절개선을 좀 줄이는 치료를 수술을 원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절개선을 갖다가 없는 치료를 원한다고 하면 내원 횟수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저랑 최소한 1년 정도 볼 생각을 하면서 가운데 털은 제모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색소 갈색 모반은 Q-스위치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색깔이 흐려지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인이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서 모반을 완치는 못하지만 흐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어깨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작용을 하는 부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술을 섣불리 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예, 수술 후에 장력이 작용하는 부위에 상처가 아무는 걸 보게 되면 깨끗하게 일자로 아물지가 않아요. 네. 항상 장력이 작용하는 부위는 이렇게 벌어지고 벌어진 부위 하얘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성분 어깨를 나시 같은 거 입으면 이제 딱 보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력이 작용하는 부위에 수술로 우리가 권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젊은 처자의 수술 부위가 드러나는 그런 부위는 수술보다는 레이저 쪽으로 완전히 완치는 못하더라도 미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네네. 이 주제를 정해 보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분 말고 어린 친구들이 좀 사이즈가 적은데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이즈는 작은데 계속 재발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딱 잘 안 보이고 장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다 그러면은 절제 봉합을 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 많이 보이는 부위는 또 마찬가지로 레이저로 점의 사이즈나 모양을 더 축소를 시킨 다음에 추후에 수술을 할 경우에 면적을 줄이는 네. 그런 방식을 복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덜 빠진 선천성 모반 치료가 딱 뭐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 그분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점이 처해 있는 위치 그리고 성별 나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분에게 적합한 치료 옵션을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은 본인이나 부모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을 하건 간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라벨라의 점의 달인 조 원장님을 모시고 재발된 선천성 모반의 제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